트렌드, 돈의 흐름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트렌드 팔로우 시간입니다. 서울대 소비자학과 한다희 박사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통시장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전통시장은 전통적으로 많이 이용을 하는데 맞아요. 어떻게 최근에 다시 뭔가 막 뜨고 있는 겁니까? 요즘 가장 핫하고 트렌디한 장소 중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이제 전통시장이다라고 답을 드리는데요. 시장이 핫하다고요? 네. 요즘 전통시장은 단순히 장을 보는 공간이 아니고 네. 우리 젊은 세대에게 새로운 놀이터이자 콘텐츠 공간으로 재발견되고 있습니다. 사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전통시장은 중장년층의 영역이라는 인식이 강했죠. 네. 하지만 코로나 이후에 외국인 관광객이 시장을 많이 찾아주면서 그 흐름을 따라서 MZ세대의 방문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이후에 이제 4년 만에 전통시장을 찾는 2030 방문객 수가 10배 가까이 늘었다라는 통계도 있는데요. 네. 그 중심에 우리 서울의 광장시장과 경동시장이 있습니다. 오래된 간판, 또 좁은 골목, 또 특유의 이 시장 풍경 위로 유튜버들이 촬영을 하고 또 유명인들이 방문을 하고 외국인의 인증사진이 이어지면서 이 시장이 정말 핫플레이스, 힙한 무대로 재해석되고 야.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갔다 와서 막 인증샷 찍고 자랑하는 경우는 기성세대에게는 참 이게 왜 저러지 싶을 텐데 네.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런다는 거죠. 그쵸. 그러면 샵 광장시장, 네. 샵 경동시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전통시장 가면 아무래도 뭐 백화점 있는 아파트보다 좀 물가 저렴하게 싸게 살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가성비 때문일까요? 그 인기가? 가성비는 확실히 중요한 유인책인데요. 그런데 전부는 아닙니다. 서울 경동시장을 예로 들면 이곳은 원래 이제 한약재 집산지로 주로 중장년층의 소비자들이 많이 샀던 곳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2년 전부터 이 장을 보는 어르신들 사이로 홍대나 성수동에서 볼 법한 차림의 2030 세대가 자연스럽게 이 시장 골목을 활보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곳에 오래된 옛 경동극장을 리모델링해서 스타벅스가 들어서면서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여기에 가성비는 불을 붙이는 촉매제 역할을 했습니다. 물가가 좀 많이 오른 시기에 인기 유튜버들과 또 크리에이터들이 시장에 저렴하고 맛있는 맛집들을 막 소개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꼭 들러야 할 필수 코스 이런 것들이 생겨났게 됐고 또 저렴한 가격만큼으로 좀 충분한 매력 요소가 또 된 것이죠. 야, 그래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한테는 옛 시장이 또 새로워 보이기도 하고 맞아요. 재밌는 곳이기도 하고 그러면 그 Z세대들은 시장을 어떻게 즐기는 거예요? 즐기는 방식이 어때요? 요즘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시장 맛집, 뭐 시장 구경 이런 것들을 검색해 보시면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 종이컵 커피를 마시고 또 노포 떡볶이 먹는 것 네. 이런 것들을 다 사진을 남기고요. 또 이런 빈티지 카메라로 찍으면 또 그 멋이 더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또 인증 사진을 찍으십니다. 그래서 이 Z세대에게는 시장이 하나의 경험 소비 콘텐츠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는 단순히 물건을 사는 곳이 아니라 관광하고 또 문화, 엔터테인먼트 이런 것들이 결합된 공간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Z세대가 경험해 보지 못한 뭐 70년대, 90년대 초반을 그렇죠. 시간 여행을 떠나는 걸 수도 맞아요. 있겠고 네. 그리고 일부러 좀 빈티지 필터 느낌으로 사진을 또 찍어 놓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재밌네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 종이컵 커피 마시는 거 네. 해보셨어요? 그렇죠. 최근에요? 네, 최근에 또 시장에 최근에. 또 가보고 그래가지고. 저는 예전에 해보셨다. 예전에도 저는 예전에 해봐가지고. 근데 여기 광장시장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찾는다면서요. 네. 또 여기에는 무슨 패션 명소가 돼 있어요? 네, 맞습니다. 아까 경동시장을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광장시장의 변화는 훨씬 더 공격적이고 상징적입니다. 사실 광장시장 같은 경우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한국 최초의 상설시장이라는 그 상징성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최근에는 K-패션의 명소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유명 패션 브랜드 매장들과 팝업 스토어가 이 광장시장에 잇따라 문을 열면서 로컬 분위기와 또 트렌디한 감성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건데요. 네. 시장 입구에서 좀 몇 걸음만 더 걸어 들어가면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구두 수선집이나 원단 상점을 지나기만 하면 어느 순간 요즘 젊은 세대들이 자주 입는 다양한 브랜드들의 쇼룸이 줄지어서 막 등장을 하는 거죠. 시장 안쪽으로 쭉 들어가면 네.
뭔가 브랜드 가게가 나타나요. 브랜드 매장이. 네, 요즘 젊은 세대들이 길 가다 보면 꼭 한두 개씩 입는 이런 요즘 영어로 정말- 된 브랜드들. 네, 맞아요. 그런 브랜드들이 쇼룸이 딱 줄지어서 등장하면서 최근 해외에서도 굉장히 주목을 받는 이런 K 패션 브랜드들이 한 자리에 광장시장에 모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산 어떻게 보면 브랜드 옷, 비싼 옷도 네, 시장에서 산 옷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보면 브랜드 이미지 관리 입장에서 보면 그 회사들이 시장 안에 들어가는 걸 처음부터 좋아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네. 왜 시장 안으로 입점을 한 걸까요? 이 움직임은 매우 전략적인 의도가 좀 존재하는데요. 예. 바로 글로벌 노출 효과 때문입니다. 이 광장시장은 이미 외국인 관광객들이 좀 집결지라고 할 수 있는데 서울에 처음 온 관광객들이 한국스러운 걸 좀 제대로 경험하려면 어디로 가야 하냐라고 물었을 때 답안지처럼 등장하는 곳이 바로 광장시장이죠. 그래서 노포에서 파는 뭐 빈대떡과 김밥, 또 인파로 북적이는 골목 이런 풍경들이 K 문화의 생생한 현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광장시장에 가보시면 저녁이나 주말에는 외국인 관광객의 비중이 정말 높습니다. 그래서 음식 먹으면서 인증사진도 찍고 또 근처에서 쇼핑을 하는 게 필수 코스가 됐는데 네. 그런 지점에서 이제 해외 고객들에게 한국의 K 패션 브랜드를 알리려는 목적으로 입점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패션뿐만 아니라 광장시장 초입에 또 국내 최초 뷰티 아울렛들까지 입점을 하면서 이 광장시장이 하나의 복합 문화 공간의 요소로서 좀 기능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수요가 있는 곳에 그렇죠. 공급을 하면 그곳이 시장이 되는 건데 그쵸. 오히려 그 전통 시장에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젊은 층이 많이 오니까 그곳에 가면은 오히려 시장 안에서 더 핫한 브랜드가 되는. 맞아요. 야, 이거 과거에는 상상을 할 수 없었던 일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네요. 네. 신기합니다. 그러면은 전통 시장 역시 뭔가 시너지가 날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좀 고루하고 답답하고 냄새나고 불편하고 그런 이미지도 그럼 같이 고쳐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미 몇 년 전에 이 스타벅스가 경동시장에서 실험적으로 입점을 하게 되면서 네. 기대 이상의 성과를 냈다라는 평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광장시장에도 이게 자리를 잡으면서 전통시장에 브랜드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흐름이 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순한 점포 입점을 넘어서 이 전통시장의 이미지를 좀 파격적으로 변신하는 그런 식의 매력도를 높이는 그런 전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시장의 이미지 혁신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변곡점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낡고 불편한 이런 전통시장에 대한 편견을 깨고 젊고 세련된 공간으로 좀 다시 인식되는 그런 변곡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뭐 경동시장이나 광장시장만의 이야기는 아니고 네, 사실 뭔가 오래된 공간을 활용하는 게 네, 맞습니다. 이것도 되게 좋은 마케팅 전략이 되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이 시장은 오래된 역사와 전통이 있죠. 그 안에 요즘 새로운 브랜드들이 공존하는 이 대비감 자체가 좀 새로움을 선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통시장이 가진 맥락과 이런 것들이 이 브랜드의 마케팅 전략에 그대로 자산으로 연결이 되면서 꼭 해외 소비자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들도 새롭게 느낄 만한 포인트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오래된 공간을 활용하는 것 자체가 영리한 마케팅 전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은 좀 너무 깔끔하고 막 세련되고 정제된 공간도 좋아하지만 네네. 낡은 벽, 철문, 노포 간판 이런 것들에 또 굉장히 열광하잖아요. 감성이 있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재미를 느끼게 되면서 최신 브랜드가 성수동처럼 좀 당연한 공간이 아니고 이런 오래된 시장 위에 얹어지면서 훨씬 더 큰 이야기와 또 새로운 가치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브랜드들에서는 시장에 오픈을 하게 되면 좀 더 한국적인 요소를 가득 담은 한정판 상품들을 선보이면서 또 마케팅 전략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또 항상 시장 안에서 젊은 사람들이나 외국인 들어온다고 해서 막 브랜드 이런 것만 또 해놓으면 네. 시장이 또 본래 모습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 네, 맞아요. 전통도 잃지 않으면서 새로움도 같이 추구하고. 네. 그러니까 요즘 보면은 왜 앞에서 말씀해 주신 성수동, 네. 물레동도 그렇고 공장이나 막 철공소를 리모델링하는 카페 사람들이 재밌어서 가고 네. 이런 게 또 이어지고 있는 거네요. 이제 전통시장이 많이 개선되긴 했습니다. 네. 왜 아케이드라고도 하던데 맞아요. 천장. 그래서 예. 뭐 이제 비바람도 다 막아줄 수 있고 바닥도 그렇죠. 깨끗해지고. 네. 근데 이것도 여기서 멈추지 않고 뭔가
계속해서 또 이제 개선해 나갈 포인트도 있겠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러한 변곡점에서 이런 쾌적한 환경을 계속 구축하는 것이 지속 가능성에 또 영향을 주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좋은 예가 광장시장의 화장실 리뉴얼 사례인데요. 서울시가 작년 말에 이 광장시장 내 공중화장실을 전면 재구성했습니다. 네. 특히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뭐 이동 약자나 또 노인, 관광객, 아이 동반자 누구나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을 좀 전면 재구성했는데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큰 호응을 얻으면서 쾌적한 쇼핑 환경을 또 구축했구나 하는 그런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습니다. 요즘 그 외국인들 그 사이에서 K 화장실 유명하다. 네, 맞아요. 정말 깨끗하고 깨끗하다고. 맞아요. 집보다 좋다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막 누워서 잘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시장이 계속해서 방문객을 이렇게 붙잡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체성을 유지하되 이런 화장실이라든지 청결 또 동선 이런 체계들이 좀 기초적인 환경들이 동시에 현대화가 병행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 현대화가 또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또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안계영님이 외국인도 많이 오고 팝업도 많이 생기고 근데 음식값이 관광객 많아지면서 많이 비싸졌더라고요. 이렇게 보내셨고 박영은님도 특정 시장 너무 비싸다고. 길거리 음식도 너무 비싸요. 또 최대근님은 적당히 해야 되는데 젠트리피케이션이 걱정이네요.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이게 또 뭔가 활기를 띈 다음에 우려되는 점이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 전부 다 공감하고 우려되는 부분도 많죠. 사실 지금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이 말씀 주신 젠트리피케이션입니다. 바로 임대료 상승 압력인데요. 네. 대형 브랜드가 입점을 하게 되면 상권 가치를 끌어올리는 건 맞는데 이미 있던 이 소규모 상인에게는 임대료가 상승될 수 있다라는 부담감이 그렇죠. 작용을 하죠. 그래서 전통시장의 원 생태를 이루던 이 소규모 상인들이 그 비용을 견디지 못해 내몰릴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도 제기가 됩니다. 또 두 번째로 이 시장 정체성이 좀 브랜드가 들어가면서 희석되진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그렇죠. 시장인데 네. 나중에는 거기 무슨 뭐 강남 무슨 길처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시장만의 고유한 맛과 멋 이런 것들이 있는데 브랜드가 들어오면서 그런 것들이 사라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네. 뭐 떡볶이 하시는 분이나 과일 파시는 분은 그런 대규모 그 패션 브랜드보다 임대료를 낼 수 있는 이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당연히 안 될 테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브랜드 일색으로 변하게 되면 시장의 본질 자체가 흔들리진 않을까 이런 우려도 또 있고요. 또 세 번째로 말씀 주신 대로 지금 기존 상인들이 적응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점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새 변화에 대응하는 상인과 그렇지 못한 상인 간의 이 소득이나 유입 고객 또 인식 격차 이런 것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장 내부에서도 또 갈등 구조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점들이 굉장히 많이 또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아무래도 이런 우려점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이런 기존 상인 내에서 꾸준한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 광장시장에 패션 브랜드 하나가 들어오면서 이 기존 상인분들께 이 패션 옷을 다 나눠드린 거예요. 오. 그래서 같이 그걸 입고 또 이렇게 환영하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었다 해서 또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었는데 또 이제 지역 상권 상인이 같이 된 거네요. 그 브랜드가.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는 좀 함께 합의해서 함께 좀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지원들이 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게 떡볶이 떡 몇 개 지금 얼마다 막 이런 거 많이 올려주시는데 네, 또 그 시장 안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임대료가 막 올라가면 그렇죠. 가격을 또 안 올릴 수도 없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식이 또 자칫 잘못하면 신뢰를 또 잃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이게 네. 또 고민되는 지점이기도 하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시장에 고유의 색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젊은 세대도 그렇고 또 많이 유입을 시키면서 성장하려면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지금 우리 서울에서 이 경동시장과 광장시장이 굉장히 좋은 성공 사례로 이제 포착이 되면서 네. 많은 지자체에 있는 이 시장에서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도 좀 같이 이렇게 차별화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만들어 가야 할 텐데 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좀 성장시키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는데요. 사실 전통시장이 모두 같지 않습니다. 각 지역색도 굉장히 이렇게 뚜렷하게 있고 아무래도 이것을 그대로 똑같이 따라한다고 해서 성공이 복제되진 않죠. 어쨌든 이 환경과 인프라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확산을 위한 조건은 표준화가 아니라
차별화의 방점이 있다 하는 거고요. 차별화. 네, 실제로 경동시장과 광장시장도 각 특성에 맞게 좀 변화를 주었거든요. 경동시장이 한약 약재 많이 파는 그런 곳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런 스타벅스가 들어오면서 좀 새로운 활기를 또 불러일으켰고, 광장시장 같은 경우는 패션이나 기존에 갖고 있던 그런 특성을 함께 좀 버무려서 패션과 뷰티와 이런 커피, F&B 이런 것들을 다 함께 좀 공존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확장을 했는데, 각각의 그 시장의 특성에 맞게 어떤 분들이 주로 많이 고객으로 오시는지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해서 좀 차별화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핵심은 이 시장에 가면 다른 데서는 보지 못하는 새로운 것이 있다 하는 핵심 콘텐츠를 발굴하는 것이 최근에 굉장히 중요한 화두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장은 먹거리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고, 또 어떤 시장은 앤틱한 감성이 중요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시장은 원단, 어떤 시장은 정말 싱싱한 해산물, 이런 식으로 각 시장마다 많이 가진 이런 고유한 DNA를 정의하고 그에 맞춰서 이 K시장 붐이라는 이런 전통성을 좀 더 강조하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청년 상인이라든지 네. 아니면 외부 파트너를 함께 유입해서 좀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면 훨씬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표준화가 아니라 차별화가 네, 포인트다. 맞습니다. 1152님이 자갈치 시장이나 부산 국제시장도 그렇게 발전됐으면 좋겠네요라고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4433 쓰시는 분은 자양 전통시장 꽈배기 4개나 고로케 2개, 찹쌀도넛 4개가 1,000원입니다.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물론 이거 다 합쳐서 1,000원 아니겠습니다만 그 각각 4개 2개씩이 1,000원이다.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서울대 소비자학과 한다혜 박사 통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